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남북국 시대의 남쪽 국가인 통일 신라에 대해 배워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북쪽 국가인 발해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 유민 세력과 나중에 여진족,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되는 말갈 세력이 결합하여 세워진 고구려 계승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해의 대표적인 네 왕들의 업적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왕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말갈계 고구려인인 걸걸중상과 그 가족을 이끌고 당나라 영주 지방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주 지방에는 거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거란족의 추장이었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혼란한 틈을 튼다 걸걸중상과 대조영 그리고 말갈족의 추장이었던 걸사비우가 고구려 유민 세력과 말갈 세력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걸걸중상이 죽고 걸사비오도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약화된 세력과 흩어진 세력들을 대조영이 다시 모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장군 이해고와 천문령에서 일전을 겨루게 되거든요. 이 천문령에서 당나라 군을 몰아내게 되고 나중에는 지린성, 이 동모산 근처에서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뒤에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해를 건국한 고왕의 업적을 받고요. 그 다음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대무예가 발해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데 이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왕 이름에 무가 들어 만큼 전투와 전쟁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왕의 이름이 대무예니까 무예가 컸다 이런 식으로도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대 발해왕 무왕의 업적을 보도록 할게요. 무왕은 먼저 이 흑수 말갈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말갈족 중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흑수 부족의 말갈족이 있었거든요. 이 흑수 말갈이 발해를 배신하고 당나라와 상당히 친한 친당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나라가 건국이 되고 통일된 직후가 가장 불안정하다 했거든요. 이렇듯 이런 발해는 이 말갈 세력을 다수로 해서 구성이 된 국가였는데 흑수 말갈이 당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또 멀리 있던 다른 말갈 부족들이 흑수 말갈이 당나라로 갔다더라. 근데 잘 살고 있네. 우리도 발해를 배신하고 당나라로 가볼까? 이렇게 발해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배신한 흑수 말갈을 전체 말갈족들에게 본보기로 제압을 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친당적인 흑수 말갈을 무왕 때에 제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가 야 발해 왜 우리 흑수 말갈 괴롭히냐 죽을래 이렇게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남자 무왕이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게 되거든요. 당의 산동 지방 그 중에서 이 등주를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공격을 하게 되고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는 전쟁이 바로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왕이 죽고 그의 아들 대흠무가 발해 3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이 바로 문왕입니다. 이름에 문이 붙은 만큼 나라를 문화적으로 다스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무를 수용했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킨 적대적인 신라와 교류를 하는 등 문화적인 통치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이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상경성으로 천도한다든지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왕, 무왕, 문왕 업적을 받고요. 시간은 흘러 이 선왕 때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 선왕 때는 발해가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있는 아주 훌륭한 국가, 이 해동성국으로 불릴 만큼 나라가 엄청나게 번창을 하게 되고 또 발해의 지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오경
15부 62주가 이 선왕 때에 완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해의 대표적인 네 왕들의 업적들을 봤고요. 이제 발해의 통치 체제가 중앙과 지방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인데 중앙에서는 당나라의 이 삼성육부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해가 당나라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 삼성육부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삼성육부의 명칭이라고 있거든요. 삼성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당성이라든지 중대성이라든지 독자적으로 이름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유교 동목으로 이 육부의 명칭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육부에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5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발해에서는 이를 바꿔서 유교 동목의 이름 충인이지혜신으로 바꾸는 등등의 독자적인 모습이 있었고 육부를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 이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두어 나라의 인재들에게 유학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이 설치되었듯이 발해에는 주자감이 설치되었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중앙에 이어서 지방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왕 때에도 잠깐 봤는데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관리를 파견하게 됐는데 관리가 파견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단 지방까지는 지방관들이 손 쓸 수 없었거든요. 너무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단 지방 행정은 말갈 족장에게 맡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라에는 촌주에게 맡기듯이 발해에는 말갈 족장에게 말단 지방 행정을 맡겼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던 발해가 나중에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배층의 내분 등으로 약화하다가 백두산이 폭발해서 농작물이 잘 자르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좀 망했다 이런 썰도 있지만 어쨌든 지배층의 내분 등으로 약화되다가 요나라 즉 거란족의 침략으로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중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쪽 고려로 망명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료 설명할 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해의 역사를 봤고 이제 발해가 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지 이 사료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이 지배층을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다수의 이 말갈족들이 피지배 계층으로 구성이 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줬는데 중국에서는 최근 요동이라든지 만주 지방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동북 공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말하기를 이거 봐라 발해는 다수가 말갈인이다. 그러므로 너희 한국의 역사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 중에 한 개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한 사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구당서라고 하는 당나라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담긴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대조영, 고왕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영주로 옮겨 살았다. 그런데 혼란의 틈을 틈타 무리를 이끌고 동으로 가서 고구려의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운거하였다라는 말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고구려의 별종이에요. 별종. 이 별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이해용으로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고구려의 별종인데 이 별종은 약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참 별종이다, 제 참 독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고구려인과는 다른 종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의 역사서 중에 남북조식이 북주의 역사를 담은 주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주서에서 백제의 역사를 말하기를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제가 부여의 별종이야. 즉
백제는 부여의 계통이기 때문에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런 세 번째 의견을 입증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구당서 다음에 송나라 때 새로운 당서 신당서에서는 이 대조영은 송말말갈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여러 역사책에서도 말갈족이다 라는 말을 나오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대조영이 말갈족 출신인데 말갈계 고구려인 즉 말갈인이지만 고구려에 귀화한 고구려인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고구려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간 고구려의 별종이다 말을 하고 구당서에서 말하고 있고 일련의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은 성이 대시인데 발해를 세웠다. 이 고구려의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료들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자신들의 팀을 끌어모아서 발해를 세웠다. 즉 고구려의 사람들이 발해를 세웠다 말을 하고 있으며 속일본기라고 하는 일본의 기록을 보면 발해 무왕이 일본 천황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발해 자기 왕이 나는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으며 나중에는 일본 천황이 발해 문왕에게 어떤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발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말갈 족장, 말갈 칸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 구왕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여기 무왕 자기 자신도 고려 국왕 아니면 발해 문왕도 고려 국왕 대흥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구려 옛땅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들이 나는 고구려 계통이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많은 교사나 강사들이 자기들이 발해인이 고구려이라는데 왜 중국 역사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좀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티무르라고 하는 티무르 제국이 있는데 14세기 서아시아에 이 티무르를 세운 티무르의 초대 왕도 나는 칭기스칸의 후예다. 나는 몽골족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몽골족의 역사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 티무르는 이슬람을 좀 계통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다라고 썼거든요. 하지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배층도 고구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문화적인 특성을 봤을 때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존재를 했었고 나중에 우리나라만 썼던 온돌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불 병자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덤 형태도 상당히 고구려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속일본기에서도 고려 국왕이라는 말을 했고 최치원이 쓴 글을 보면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없앴는데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황제가 고구려를 지방 정권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사에 보면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기화하였다. 요 나라 즉 거란족의 공격을 받고 발해 멸망 이후에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발해 유민 수만 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고려로 들어가요. 중국인이었다면 자기들의 문화와 가까운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말갈족으로 들어가 버리는 줄 건데 우리 고려로 내려왔다는 것은 고려 왕건과 이 대광년이 서로 동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기도 하고 발해 3대 문왕의 공주 이 정효공주 묘지석을 보면 대흥 다음에 황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흥이라고 하면 황제 국가만 쓸 수 있는 달력 체계, 즉 연호라고 했었거든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면 이 연호를 쓰면 부족이 멸합니다. 죽어요, 그냥. 그리고 또 발해 문왕이 황상, 즉 황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권이라면 당연히 이거 썼다가는 큰일 날 건데. 이게 묘지석에는 대흥이라든지 황상이라든지 황제국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다. 또 발해의 귀족 중에 고씨, 즉 고구려 출신의 사람들도 많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남북국 시대의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